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원래 또 이렇게 또 오붓하게 하면 자, 유리함수 질문이 있니? 네. 오케이. 질문 한번 해보자. 1등급에서. 그러면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죠. 뭔가 좀 더 개인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이 많았을 때는 질문을 못했던 뭐 그런 애들을 828번이요. 828번? 네. 준현이는 그냥 보세요. 어차피 안 했을 테니까. 아, 했을 수도 있죠. 아니 아까 봤어요. 아, 아니 다 봤으니까. 자 이거요. 해봅시다. 자 이 녀석 오른쪽은 이거 위에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곡선 위에 P, Q, R의 한 꼭지점으로 하고 이 점과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결국 이거 넓이 구하라는 소리잖아. 맞지? 근데 PQR 점이 안 주어져 있네. 원래 사실 이런 문제들은 꼼수로 풀 수 있긴 해요. PQR 점이 안 주어져 있다라는 말은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사실 아무 점이나 잡아서 넓이를 구해도 할 수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등호 뭐 재수없게 이제 점을 잘못 잡으면 원래는 이제 뭐 크거나 같다는데 같은 점을 잡아버려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틀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까 물어보니까 분필을 떨었었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저 문제는 근데 알려준 거 아니냐? 지난번에? 까먹었어요. 아하 유리야 뭘 그렇게 많이 까먹냐? 까먹다가 자 이거 합시다. 요거 넓이 2인 거 아시죠? 알아볼래요? 이 넓이가 이거랑 같잖아. 요 위에 있는 숫자 알아볼라?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이게 y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 a분의 k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겠어? K. 저 아니에요. 아, 맞네. k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점들을 잡더라도 이 넓이는 k가 되는 거야.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이 수선의 발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거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거랑 같아. 즉 x 위에 있는 요거랑 같아. 즉 얘는 평행이동을 했어도 어쨌거나 r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요거는 요 2랑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QR을 하시면 되는데 Q는 점이 정해져 있네요. Q 있죠? 여기 Q가 여기 X절편이네요. 그죠? 맞지? X절편이네요. 그죠? Q가 X절편이니까 여기 X절편 한번 구해봅시다. 준현아 너 혹시 수업 안 듣고 문제 풀고 있는 건 아니지? 820분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진짜. 수업 안 듣고 숙제하고 있지? 아, 진짜 이거 보고. 이래서 꼭 숙제 안 하는 애들이 저렇다니까. 수업도 안 듣고. 이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다가 0 집어 넣으시면 합시다. 응용하시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흉 빼기 2분의 2 흉 빼기 4 빼기 뒤집으면 빼기 2분의 1 넘어가면 x는 2분의 3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Q좌표가 2분의 3, 0이야. 오케이? 그리고 P는 또 x 이거네. 그래서 x에 0 집어넣어봅시다. PQ가 정해져 있었구나. x에 0 집어넣으면 Q좌표부터 일단 그리고 P좌표는 x에 0 집어넣으면 몇이죠? 마 1, 3 P는 그러면 0,3이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B 넓이 나오잖아. B 넓이는 일단 이 가로기는 얘 2분의 3이고 얘 2잖아.
그럼 요 가로 길이는 2분의 1이죠. 요 높이는 얼마야? P의 y좌표랑 같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이라서 2분의 3이야. 따라와. 그리고 A 넓이는 A 넓이 한번 보자. A 넓이가 요 점은 어떤 점이지? 이게 어떤 잠깐만. 아, P가 X절편이 아니네. 자세히 보니까 P가 이거네, 이거네. 이게 P였네. 이 곡선 위의 세점 PQR을 각각 한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X절편이라고 치면 얘는 꼭지점이 아니잖아.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네. P는 그래서 얘는 0,3이 아니네요. 잠깐만 이거 좀 다시. P가 0,3이 아니야. 그러면 P는 뭔지 모르는 거네. 1,3 맞지 않아요? 봐봐라. 그렇게 PQR을 각각 한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P가 Y절편이라고 하기에는 Y절편이 이 사각형의 꼭지점이 아니잖아.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는 점이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P는 임의로 잡아야겠다. A 콤마로 잡자. A 콤마로 잡으시면 A 콤마하고 A-2분의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A는 아마 0보다는 클 거고 2분의 3보다 작겠죠. 그림 모양에서 봤을 때.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겠다. 같아도 상관없으려나? 아, 0보다 뭐 이 정도로 잡죠. 자, 이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A의 넓이가 가로 길이는 요거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 뺀 거지. 그러니까 Q의 X좌표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의 이게 가로 길이고 높이가 요 높이가 이 점근선에서 P의 Y좌표를 뺀 거야. 점근선이 지금 뭐냐면 4거든. 그래서 4에서 이걸 뺀 거잖아. 얘를 빼시면 4가 날라가네. 이거 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그리고 요게 넓이네요.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2분의 3-2a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2a-3으로 쓸 수 있지. 2a-3 그 다음에 a-2분의 2 날라가면 a-2분의 2a-3 이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이거가 산술기하를 쓰려고 했는데 산술기하가 뭐 되는 게 없네요. 그죠? 이게 2a-4였으면 뭐 좀 하거나 했을 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 a가 다시 여기다가 해줄게요. a-2분의 이건데 얘는 a-2분의 몫이 2고 여기 2 집어넣으면 1이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그러면 점근선이 2,2고 2,2가 점근선이고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0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3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 A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3 사이잖아. 그래서 0에서 2분의 3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요 녀석의 범위는 얼마냐면 0에서 2분의 3 사이네. 맞죠? 이게 2분의 3이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3 사이네요. 그래서 A 범위는 이거예요. 따라와. 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A는 0에서 2분의 3 사이고요. B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아까. 얘는 2였지. 그러니까 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이고요. A는 2분의 3보다 작아. 저 보이시죠? 2분의 3보다 작죠? 그래서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니까 B보다 작아. A가 제일 작다.
그래서 순서는 정해져 있죠. CBA겠다. 왜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거 넓이 구했더니 또 새로운 유기함수가 나와서 이렇게. 자, 다음은요? 835원이요. 835. 835 해봅시다. 유리함수에는 질문이 많아? 몇 개나 있니, 유리야? 방금 질문 끝이. 아, 왜 그치야? 무리함수는? 무리함수도 몇 개 없지? 아까 보니까 한 개인가 있었는데? 별표 친구. 두 개? 두 개? 세 개? 아, 몇 개 없구만. 자, 해봅시다. 좌표 평면이의 함수 fx가 이거가 저렇게 생겼고요. 빼기 x가 있는데 그래프 위에서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거와 만나는 점은 q. 우리 이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 그려놓고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x분의 3인데 x가 0보다 크다니까 x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는데 x분의 12야. x분의 12는 3보다는 좀 어때야 돼? 축이랑 멀어야지.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좀 떠있는 모양이어야 할 거야. 얘보다는 좀 이게 축이랑 멀게. 오케이. 근데 얘가 이거고 얘는 자 이건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빼기 x가 있다. fx 그래프 위에 점 p를 지나고 오니까 빼기 x가 있다. y는 빼기 x가 있는데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빼기 x와 만난 점은 q.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fx와 만나는 거를 r.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이게 p가 시작이 보시면 p인데 p가 이거 위인지 이거 위인지 알 수 없지.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나눠봅시다. 일단 p가 x분의 3 위의 점이지. 요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합니다. 그럼 p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거 위의 점이니까 요걸로 잡을 거야. 그러면 a, a분의 3이겠지. 오케이. 자 요거에서 이걸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빼기 x랑 만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요거랑 만나는 게 q.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거랑 만나는 점을 r. 어라? 여기쯤 만난다고 합시다. r. 그랬을 때 pqqr의 최소값을 구하라. 네.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PQ가 이게 P지. PQ 길이가 얼마죠? Q 좌표부터 구하죠. 얘는 A, 빼기 A겠지. 이게 빼기 A 되니까 R의 좌표는 얼마죠? Y 좌표가 빼기 A가 되는 R 좌표인 거잖아. 그래서 X분의 12가 빼기 A가 되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A분의 12가 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2 빼기 A가 됐어요? 합시다. PQ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서 PQ 길이는 PQ 곱하기 QR. PQ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 그래서 A분의 3 플러스 A인 거 따라. 그 다음 QR 길이는 Q의 X좌표에서 R의 X좌표 뺀 거잖아.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A분의 12인 거 따라와요. 그래서 PQ 곱하기 QR은 요거네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약간 우리 익숙한 산술계열 느낌이다, 그치? 보이냐? 그래서 어떤 산술계열 쓰시면 돼요? 요래 그러면은 36 사고 뒤에 거는 상수 이렇게 붙으면 3 이렇게 붙으면 12 됐죠?
됐죠? 자, 요걸로 산술기하를 딱 쓰시면 크거나 같다. 뭐겠죠? 하고 뒤에 15는 그대로 따라오. 그럼 이게 몇이냐면 12, 15, 27겠다. 됐어요? 요때는 근데 P가 X분의 3 위의 점일 때,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됐어요? 반대도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 반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P가 X분의 12위의 점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시다. P가 여기 있어. 그럼 얘는 A, A분의 12야. 그럼 얘랑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Q야. Q는 그러면 이거랑 X좌표가 같으니까 A, 빼기 A야, 맞지?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만나는 요 녀석이 R이야. R좌표는 요 Y좌표가 같고 그러면 X좌표가 얼마지? 눈 빼기 2분의 3이네. 따라오니? 자, 이제 합시다. 여기서의 PQ 곱하기 PR은 PQ 곱하기 QR은 PQ가 얼마야? 1인데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지. 이거의 Y좌표 빼기 A에서 A분의 12를 빼야 돼. 그러니까 빼기 A분의 12 하고, 그 다음에 이 QR의 좌표는 이거의 X좌표에서 이거의 X좌표를 빼야 되니까 빼기 A분의 3 빼기 A야. 따라와요?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산술기하 느낌 나나? 산술기하 느낌 나십니까? 요렇게 두 개 만나면 A제곱이야. 요렇게 두 개 만나면 뭐죠? 더하기 A제곱분의 36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만나면 더하기 12 더하기 얘네 둘이 만나면 3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니 이 식이랑 똑같죠. 똑같아서 어차피 똑같이 27이 나올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와 그 산술기하가 같이 콜라보 앨범 같은 거죠. 근데 너희가 이제 그런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뒤에 유리랑 무리를 할 거잖아. 유리랑 무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산술기하를 가져왔지만 뭐야 저거 낙엽이 여기까지 왔어. 대단하군. 너 못 봤구나?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는 낙엽이었어. 어쨌거나 우리가 진짜 이따만한 나가기 밑까지 날아. 바람이 많이 부나 보다. 우리가 그 이번에 산술기하였지만 보통은 어떤 개념을 많이 갖다 쓰냐면 유리랑 무리에서 많이 갖다 쓰는 개념이 함수 개념을 많이 갖다 써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 개념을 많이 갖다 써.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를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지? 역함수까지, 합성함수까지 였나? 이제 역함수부터 들어갔구나. 그리고 준현이는 합성함수, 역함수 다 들어갔나? 명제까지 했어요. 명제까지 했구나. 그럼 어차피 너네는 함수를 해야 되네. 이게 이제 만약에 함수까지 진도를 지난 시간에도 했던 애들도 요번에 뒤에 할 때 함수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유리랑 무리에서 어려운 내용 나올 거면 합성함수, 역함수 내용 끌어다가 여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어렵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리 무리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순수히 무리 파트에서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역함수 개념이나 무리에는 또 역함수 개념 쓰기 좋지. 그리고 또 뭐 합성함수 개념, 유리에서는 또 합성함수 개념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 여러 번 합성을 했을 때 뭐 규칙성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거 내는 거 좋아해. 그래가지고 합성함수 개념, 그 역함수 개념이 어차피 뒤쪽에 있는 이쪽에 나온다. 그래서 앞에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지났으니까 잊어버려야지 하면 못 푸는 거죠. 이거 산술기하 모르면 못 풀잖아. 안 그러냐? 너 까먹었지 산술기하. 에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이제 뭐 명제 이제 뭐 시험도 아닌데 이러고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거 못 풀잖아. 그냥 근데 사실 이게 별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이거 봐봐. 따라와서 이거 봐봐. 점 이거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점 잡은 다음에 이거 한 개 단기? 그렇잖아. 뭔가 복잡한 걸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산술기야 쓴다 정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무난한 문제일 건데 여기서 한번 막히지 않아? 내가 여기서 막힌 거 아니야? 너 여기까지는 했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여기까지 했지 너? 기억 안 나요. 자기 분리하다 싶으니까 기억을 못하네. 자 합시다. 역시 이름이 유리라서 그런지 유리한 어떤 대교함을 한다고 해야. 다음으로 갑시다. 무리한 순위 그러면 그 다음은 유리는 이게 질문이 다야? 네? 하나 더 있어? 유리? 아, 유리는 끝이. 아 좋아. 무리로 가자. 준현이는 없었어? 하긴 너는 숙제를 했어야 했지. 아니 전 없었어요. 숙제를 안 하니. 저 없어요 지금. 그래 1등급을 안 풀고 쉬운 것만 만만한 것만 푸니까. 그거 하나 질문해도 돼요? 뭐요? 제가 시험 봤던 거 옆에서. 아 유리도 시험 봤어? 네? 네. 오늘 그 클리닉 봤어? 아, 시험 쳤어? 네. 둘 다 쳤어? 둘 다 시험 쳤어? 아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도 뭔지 모르는데. 일단 이거 하고 합시다. 이거 하고 이거 띄워줄게 문제. 자 몇 번? 899번. 899 이거다. 오케이. 슬라이드 쇼 갑시다. 정역이 이거인 실수이고 공역이 이거인 실수인 함수 이거에 대하여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아하. fx와 gx의 별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들도록 하는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네? 아니 뭐 이렇게 난 처음에 시작이 좀 거창하길래 뭐 좀 대단한 문제인가 하고 하고 봤더니 fx가 되게 쉽게 주어졌어. 이거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 녀석의 범위가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y는 이게 있다면 일단 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하니까 대충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 1이 여기쯤 있다고 해봐. 1이 여기쯤 있다고 하면 k가 한 여기쯤은 있어야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왼쪽 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부분만 보겠다는 거야. 이 2차에. 지금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어. 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좌우로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만 보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오른쪽만 봐서 뭐 한다? 두 점에서 만나도록인 거잖아.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저거 이제 다시 그냥 전개한 모양에서 합시다. 얘랑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면 되지. 그래서 x가 넘어가시면 이거에서 d 있으면 4분의 d는 아니네. 그냥 d네. d 있으면 0보다 커야 되지. d 있으면 바로 하자. 4k 제곱 4k 플러스 1 빼기 4ac니까 4k 제곱 빼기 4지. 됐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날아가고 k 범위가 2 빼기 3이니까 넘어가면 4분의 3보다 크다자. 맞나? 4분의 3보다 크다? 뭔가 이상한데.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왜 크다가 나왔지? P-의 제곱 빼기 AC B-의 제곱 빼기 AC 4AC B제곱 빼기 4AC B제곱이 저거 맞고 4AC가 이거 맞아 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K가 4분의 3보다 크다가 이상한데? 작다가 나야 되는데 왜 크다가 나왔지? D가 0보다 큰 건 맞잖아. K 더하기 1 맞는데 이게 빼기 1이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이게 4분의 3이라는 말은 4분의 3에 접한다는 소리잖아. 그림에서 보시면 4분의 3보다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지 않니? 아 맞네 4분의 3보다 크다가 맞구나. K가 지금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좌우로 움직이는 거네. 오케이 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군. 내가 잠깐 이게 그러니까 봐봐. K가 커지고 작아진다는 말은 K가 이게 보통은 어떻게 많이 주냐면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줘서 그게 좀 헷갈렸는데 K가 좌우로 움직여. K가 커지면 1로 가고 K가 작아지면 절로 가. 그러니까 K가 4분의 3보다 크다면 이쪽 4분의 3이 되는 점이 아마 요렇게가 있었겠지. 여기 딱 접할 때가 요때의 K가 4분의 3이야. 그림은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그럼 4분의 3보다 크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까지가 두 점에서 만나겠어? 요때가 마지막이겠지. 요때가 딱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고 나서 요걸 지나면 어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만나잖아. 여기서 안 만나기 때문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야? 1 될 때까지지. 그래서 K가 그래서 최종 범위는 K가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여기 최종 범위가 되겠네요. 아 1이 되어도 되니까 여기 들어.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최대값은 1이에요. 할 수 있겠나요? 그림을 잘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918번. 그게 몇 번? 18번이요. 98. 자, 갑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하나가 유리고 하나가 무리네. F가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네. K 값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림부터 시작하는 거죠. Y는 X-2보다 바로 하자. 표준형으로 바로 바꾸면 몫이 2고요. 저기다가 2 집어넣으면 7이죠. 따라? 자 그리고 쟤는 3,A에서 출발하고 자 그러면 얘를 그립시다. 2,2 그럼 대충 여기서 여기 2 여기도 2야. 근데 여기서 얘가 여기 그려질 거고 근데 3 이상이지. 여기 3 집어넣으면 이게 값이 몇이죠? 9인가? 그래서 9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3 집어넣으면 9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따라와요. 원래는 뭐 요렇게 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지만 3보다 크다에만 하니까 이쪽에만 있겠지. 그래서 여기 등호는 없어. 등호는 없어요. 여기서 구멍 뚫어줍시다. 됐어요? 3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얘는 3,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는 함수야? 왼쪽 위로 가지. 왼쪽 위로 가지. 그래서 3,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를 여기쯤 대충 잡아볼까? 3,A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가조건은 y가 2보다 크다 해서 가조건은 만족하긴 하네. 치역이 2보다 크다는 만족하는데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겹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녀석이 정확히 어디에 가야 된다. 여기를 딱 채워주면 이렇게 돼버리면 정확히 1대1이면서 y가 2보다 큰 치역도 만족을 하고 딱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 녀석, 저 밑에 있는 저 무리함수 제가 한 콤마 A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A의 값이 정확히 몇이면 9가 딱 되면 A가 9가 딱 되면 요 녀석을 만족시킨다. 됐어요? 그리고 얘가 더 올라가도 안 되죠. 더 올라가 버리면 뭐 때문에 위배가 돼? 가 때문에 위배가 돼. 당연히 y가 2보다 크다인데 2보다 큰 모든 실수라는 말이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떠버리면 가운데가 b잖아, 그치? 그럼 치역이 저렇게 안 나오고요. y가 2부터 뭐 9까지 5r 뭐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떠버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것처럼 y가 2보다 크다 로만 나와 있다라는 말은 빈 부분도 없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네 얘가 여기를 정확하게 채울 수밖에 없고 a는 9일 수밖에 없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하고 이제 k 집어넣어서 4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f2가 몇이냐면 2가 몇이냐? 2인가요? 아닌데 10이잖아. 너 아무 말이나 할래? 잘것 같아. 2 넣으면 10. 그러면 f2 집어넣으면 10에다가 10 곱하기 저거에서 40이라는 말은 fk가 4라는 소리잖아, 맞지? k가 4가 되는 녀석은 아마 한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에 넣어야 되니까 얘가 4가 되는 녀석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아마 그러면 이게 k겠네요. 그죠? 계산이 어려울까 계산까지 다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 944일. 부사사. 준현아, 숙제 그래서 얼마나 남았냐?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제가 좀 빨랐어요. 뭘 빨라? 다 베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뭘 베낄 수가 없는. 풀지도 않고 그냥 베끼고 있지 너. 반만 쓰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 이따 끝나고 검사 받고 가진 않을게요. 네? 뭐 하진 않아? 아니, 이따가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적당히 하고 가시겠다? 네.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 아, 그럼 저 진짜 못 믿으세요. 유리야, 너의 의견은 어떠하니? 네? 나는 믿고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일단 안 해와서 일단 신뢰를 한번 잃었어, 그래? 저한테 양심적으로 하고 가겠대. 어때? 아니, 근데 지금까지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수령 제가 진짜 완벽하게 했잖아요, 상수령. 자, 너의 의견이 어때? 저 뺀질뺀질한 걸 믿어줘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말아야 한대.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이게 생각을 좀 잘 다시 해보시면 네. 이게 일단 학원을 지금까지 안 빠졌어요. 응. 그래서 일단 믿으셔야 되고요. 근데 저거 숙제 안 한 지 좀 오래됐지? 아니요, 좀 오래 안 됐어요. 저 1등급 안 해온 지 좀 됐잖아. 아니요. 한 두 번인가 기회를 줬는데 아직 안 해왔단 말이야. 그 예. 얘기해보세요. 일단 예. 기초적인 베이스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를 까시겠다? 네, 수학에 관한 그걸 완벽히 하는 건 1등급을 풀 생각이죠. 아, 그 다음에 1등급 풀겠다? 네, 이제 텍스트 깔렸어요. 예, 깔렸어요. 그러세요. 이제 오늘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거랑 그 믿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 진짜 잘해요. 저번에 여기 저 준현이 친구도 와가지고 쟤 공부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준현이 친구 저기 밖에 있거든. 밖에 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미뤄봤을 때 과연 저걸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인데 숙제를 안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믿어줘야 하는 것일까? 자, 우리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있냐 없냐? 자신 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렸었죠? 준현아, 네. 그럼 얘기해봐.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얘기해봐. 저기다가 절대값이 저렇게 딱 있어. 어떻게 그려? 일단 절대값이 어디 있는지 먼저 봐요. 저기 있다. 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지점이 꺾이는 점이에요. 예, 1이네.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리면 되죠. 그거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이 아닌데요. 아, 네. 그래요? 일단 1,1을 찍어요. 뭐 이거 범위 나눠서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지. 절대값 그냥 풀어서 이제 하겠다는 소리잖아.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성질 이용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이제 범위 나눠가지고 그리시겠다 이 말이신가요? 혹시? 그렇죠.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따닥하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 어떻게 생겼니? 이걸 적어보면 높여 올라가죠. 얘 어떻게 생겼니? y축 대칭. 있고 있죠. 얘 어떻게 생겼니? 오케이.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는 뭐 둘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얘를 봐. 보이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아 이거 평행 이동을 한 놈이구나. 그러면 이 녀석의 평행 이동 하기 전 모양은 이거겠다.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겨? x의 절대값 아니야? 자, 그러면 평행이동 한 후의 모양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에서 됐냐? 그래서 이 직선이 이게 이 빨간색이 요거야 요거 됐죠? 자, 이것까지 이제 딱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 정도는 호다닥 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딱 그려야지.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y는 x 더하기 1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든다 인데 x 더하기 1이라는 말은 y절편이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직선들을 그을 건데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의 모양은 약간 요런 느낌이다, 그치? 그럼 언제까지겠어? 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요렇게 돼버리면 세 점에서 안 만나잖아. 그리고 여기 접할 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끝나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과 이 파란색 직선이 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아마 이거겠지. 이거겠죠? 얘랑 파란색 직선은 ax 더하기 x 더하기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 돼. 오케이? 그럼 1, 1 날려주시고 양변 제곱하시면 a제곱 x제곱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있냐? 여기서 d가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a가 그러면 이렇게네. 4a제곱 그럼 a는 이렇게 하겠네. 됐어요? 이렇게 되시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림 이제 다시 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건 알겠어. 얘가 근데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안 된다는 건 알겠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계속 내려갈 수 있나? 계속 내려갈 수 없지. 어디까지 가능해? 요게 기준이잖아. 요거보다는 커야 되지. 그렇지? 기울기가 요거보다는 커야 돼. 요때가 언제냐면 기울기가 0일 때야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커야 얘보다는 커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두 점, 이 끝에서 하나 해서 세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범위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이제 얘네들도 콜라보를 시키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유리가 그럼 오픈 이유가 뭔지 아니? 네. 그래프를 잘 안 그려버릇해서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하는 게 보면 뻔하지. 그래프 안 그리고 어떻게든 막 몸 비틀어가지고 문제 풀어보려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정면 돌파로 가야지. 이 내가 얘기했지. 함수 파트는 그래프라고. 함수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뭘 해보겠다?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려버릇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시다. 아니 근데 그래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 기피를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싫어. 그래? 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 애들이 그래프를 다 싫어하더라고. 맨 그래서 그래프가 더 쉬운데 왜 그래프를 더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다고요? 네? 네? 그래프가 더 쉽지. 오히려 식이 막 더럽게 막 나와 있는 더러운 식 푸는 게 더 싫어. 막 계산 막 복잡하고 이런 식 푸는 게 더 싫고 차라리 그래프 하나 그려가지고 딱 해결하는 그런 걸 더 좋아했지. 그렇지 않니? 유리는 막 식 복잡한 거 풀고 싶어. 그렇진 않지. 아니 저는 둘 다 싫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풀이법 하나는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하는 풀이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식을 더럽게 풀어야 돼. 뭐 할래? 그냥 틀. 아니, 하나 골라봐. 야, 너는 네 내신에 네 인생이 달려 있는데 그냥 대충 틀리고 말래? 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포기했구만. 자, 다음 질문 몇 번이에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게요? 그냥 치시는 게 어때요? 아, 맞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아주 그 각도기처럼 하지만 그건 해줄 수 없지. 왠지 아니? 너희들이 숙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숙제를 줄여달라는 말은 공부를 적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좋은 원래 공부는 어떤 면에서 좀 정직한 면이 있어서 하는 만큼 나오는 장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만큼 나옵니다. 제 친구 공부 안 하고 찍어서 50점이에요. 그런 이제 예를 들긴 하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알게 모르게 또 다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다 해. 또 걔네들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할 때. 내가 약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너는 왜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하지만 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갔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막 자고 꼬닥꼬닥 졸다가 오후에 이제 수업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듣다가 나의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간은 언제냐 하면 딱 야자할 때거든. 그래서 야자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하지. 야자 시간 딱 집중해서 하면 그 하루에 이제 순 공부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그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공부 방법을 계속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뭔가 얘는 많이 뭔가 성실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나오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노력이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계속 하잖아. 적은 시간 내에 많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는 느낌? 물론 그냥 이제 머리가 좋아도 그 잘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흔치 않아. 흔치 않아요. 대체 대다수는 공부 양에 따라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공부한 양만 따지면 너희보다 훨씬 많지. 너희보다 훨씬 많지. 그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가 되게 나쁘다고 하여도 공부 양만 잘 가져가면 그 고3 때까지 1등급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3 때까지 1등급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어. 다. 아, 다는 아니다. 그 기초가 진짜 너무 안 돼 있는 애들 또는 아니지. 그런 애들 빼곤 다 되겠다.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애들 빼곤 다 되겠다. 중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진짜 완전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수준이면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고1 때부터 공부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꾸준함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니? 꾸준하도록 하렴. 자, 해보자. 다음 몇 번을 할까? 45번이요. 몇 번? 945번. 945면 이거 넘어가는 거 맞냐? 이거 아니지. 아니, 안 넘어가네. 이거네. 자, 좌표평면이 두 곡선에 대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두 곡선은 서로 원점면의 대칭이다. 맞냐? 네. 맞네. K가 0보다 작으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냐? 맞냐? 이건 해봐야겠다. 자, 이거 분필을 새로 가져왔는데 여기다. 자, 합시다. 저 녀석 이거하고 이거 빼기 K로 볼 거야. 빼기 K X 빼기 빼기 4. 이 녀석의 출발점은 마이너스 2,4이고요. 이 녀석의 출발점은 2,-4야. 그러면은 얘는 빼기 2,4 그렇죠. 마 2,4가 여기쯤 있다 하면 여기서 출발. 얘랑 원점 동칭이고 2,-4에서 출발하는 게 밑에예요. 자, 근데 얘는 어디로 가냐? 근데 K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다르잖아. 보시면 K가 0보다 작으면이라고 했어. K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으면 마마잖아. 마마면 여기서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리고 얘는 그럼 뿔뿔일 거 아니야? 뿔뿔. 얘는 어디로 가? 1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둘은 만날 일이 없죠. 오케이? K가 0보다 작으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했는데 틀렸어요.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16이다. 인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K 값이 양수여야 할 거야. 양수여야 그러면 마뿔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어떤 느낌이면 두 점에서 만나니? 얘가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가냐면 얘는 어떻게 가지?
두 점에서 만나겠는데 이렇게 가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런 느낌으로 하죠. 그럼 이렇게 가면 딱 두 점에서 만나잖아.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지? 우리가 k 값이 커진다는 말은 우리가 루트에서 y는 루트 x가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지? 기억나니? 이게 커지거든. 이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요 녀석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요 k 값이 커지면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작아지거나 그치? 작아지는 것도 가능할 거고 커지는 것도 가능할 텐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작아지는 녀석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커지는 녀석일 때는 이거 봐봐. 이렇게 생기면 말이다. 얘가 이렇게 가지. 이러면 두 점에서 안 만나죠. 안 만나지 그냥. 아니? 그래서 언제가 되면 안 돼. 이게 커지다가 요 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 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안 만난단 말이야. 오케이. 이 점보다는 작아야 돼. 요 점보다는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흰색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둘이 그거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스치는 케이스. 스치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아, 스치는 케이스가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요때는 그러면 K가 언제일 때지? 아까 K가 0보다 크다고 했죠. 0보다 크다고 했고 요거 입장에서 한번 봐봐. 이 집어넣었을 때 빼기 4보다 작으면 안 되지. 이 집어넣었을 때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이 집어넣었을 때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집어넣으시면 이 C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8, 4 되겠어요? 그래서 K의 최애 대값은 언제겠다? 16이겠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양수 쪽에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작아지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가 있을 거냐면 스쳐 지나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아마 원점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나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얘는 그 크거나 같다 쪽이 아니라 이 작다 쪽에 해당할 거라서 이러면 얘는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굳이 디귿에서 알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얘를 구하려면 이거 둘이 스쳐 지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는 거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디귿에서도 굳이 이걸 물어보지 않았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쪽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문제 볼 수 있다. 되니?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 몇 번? 우리는 없냐 이제? 그러면 경우의 수로 가보자. 경우의 수 몇 번? 경우의 수 없냐? 991번. 991 991이 여기죠? 다 왔다. 찾았다. 해볼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보다볼까요? 홀수가 되는 케이스.
홀홀홀이면 홀홀홀이지. 홀 4개 다 나오면 짝수지. 그러면 안 되네. 짝수가 하나 섞여 있으면 이게 무조건 짝수지. 짝수가 하나 섞여 있으면 앞에는 무조건 짝수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앞은 무조건 짝으로 고정해놓고 어차피 홀홀홀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녀석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짝수가 하나면 짝홀홀일 거 아니야. 그러면 홀수가 안 되지. 짝수가 2개면 짝짝홀이니까 되지. 짝수가 3개면 짝짝짝이라서 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 케이스는 짝수 2개인 케이스밖에 없네요. 이 케이스만 되네요.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자, 그럼 끝났다. 봅시다. 이 케이스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녀석이 짝수, 어떤 녀석이 홀수인지 고르는 게 3가지. 맞죠? 그리고 짝수인 경우의 수 몇 개? 3가지. 홀수인 거 3개, 짝수인 거 3개, 홀수인 것도 3개. 그러면 몇 개? 됐어요? 짝수 2개인 케이스밖에 안 되잖아. 짝짝홀이어야 되니까 누가 홀수일지 정하는 게 하나, 3개. 그 다음에 짝수 3개, 홀수 3개잖아. 주사이니까. 다음은요? 998이요. 998. 요거. 자, 두 지점의 A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서는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거 조금 그거 하네. 골치 아프네.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게 좀 애매하네. 이게 한 번 통과한 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안 된다는 말인 거지. 지난 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는데 얘는 다시 지나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얘를 다시 돌아오는 거를 제외하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원에서 우리는 3가지 길 중에 하나로 가야 되죠. 첫 번째 원에서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3가지야. 두 번째 원에서 우리는 3가지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맞지? 근데 위에 2개로 가는 거랑 앞에 이걸로 가는 건 좀 다르지. 그래서 얘를 좀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위에 2가지는 2가지 그냥 가시고요. 위로 2가지 가는 거는 슝 하면 통과해서 가잖아 이제. 그지? 그 중에 한 가지 얘. 이 한 가지 케이스는 다시 3가지로 쪼개지지. 그래서 얘는 3가지로 쪼개져. 됐니? 그러면 이 3가지를 통과해서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1로 갈 수 없으니까 1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2가지 그대로 가시고 2가지는 가버리시고 여기 한 가지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3가지 중에서도 2가지는 또 그대로 가지. 그래서 2가지는 그대로 가시고 2가지를 가시고 한 가지만 3가지로 나눠. 한 가지만 3가지로 나눠. 한 가지만 3가지로 나눠. 그러고 나면 가면 끝. 이거네요. 따라. 그럼 이게 몇이냐면 5야 5. 그러면 이게 7이야. 이게 5야. 이게 3이야. 계산하시면 되겠죠. 105 정도 나오네. 빰빰.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 1800. 1008? 이거요. 도로. 침수된 곳을 지나지 않고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는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보여줄 잠깐만 겹치지 않게 해야 되거든. 좋아요. 두 가지로 보여줄 네, 두 가지로 보여줄게요. 요점, 요점. 이렇게 세 개를 보면 겹치지 않지. 이 점으로 가는 방법이랑 이 점 가는 방법, 이 점 가는 방법은 겹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요 점까지 가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냐면 몇 가지죠? 알아? 여기가 지금 침수돼 있잖아. 그러면 다시 잠깐만 요 점을 해야 되겠는데. 다시 침수돼 있단 말이야. 이 점? 이 점? 애매하네. 이걸 점 잡아서 푸는 걸로 잘 안 풀다 보니까 점 잡아서 푸는 거 어떤 점을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냥 이걸로 가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 덧셈 정리 기억나십니까? 함수의 덧셈 정리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가지고 여기까지 한 가지면은 얘네 둘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거 기억나니?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111이고요. 여기가 두 가지니까 여기는 세 가지겠지. 얘네 둘 더해서. 그럼 얘는 3, 4, 5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위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와야 되는데 위가 없잖아. 그래서 왜 이 왼쪽에서만 오는 거야? 3인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7하고 12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 얘가 10이면 여기는 12겠지. 그리고 이쪽 라인은 전부 다 12겠지. 됐니? 왜냐면 위에서 내려올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쪽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1로 갈 때는 얘가 10이면 얘가 12, 12일 거고, 이제 이렇게 더해 가시면 되는데, 여기 24, 36, 이게 36, 72, 이게 48, 이게 몇이죠? 120? 그럼 이건 48이고, 두개 더하시면 168. 됐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풉니다. 이게 침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점 잡아서 푸는 방법은 점 잡는 게 좀 골치 아파서 그렇게 하면 침수되거나 이런 쪽에서는 좀 까다롭죠? 점 잡아서 풀기가.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 하면 되니?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도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이 덧셈으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몇 번 하면 되죠?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유형이었지? 그럼 우리 색칠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색칠하는 거 하자. 색칠하는 건요 그냥 막 칠하시면 됩니다. 막 칠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거 이웃하는 면은 파란색으로 이런 조건이 보통 달려있거든. 이런 조건이 보통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칠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계산하기 좀 쉬우려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녀석부터 칠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D부터 칠해서 뭐 A, B, C, E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사실 뭐부터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건 대충 칠하시고요. 어떤 색칠하는 거에서 어떤 유형이 이제 골치 아파지냐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 이거 지난번에 할 때 했었지? 기억나니? 나 나? 나? 미안해. 겨우 두개 생각했는데요. 아니 이거 색칠하는 거 색깔은 4개야. 4가지 색이고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이거 하는 법 기억나? 이거 4가지겠지? 이거 3가지겠지? 그럼 얘랑 달라야 되니까 얘는 3가지겠네.
그럼 얘네 둘이랑 달라야 되니까 얘는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다. 안 되는 이유가 뭐야? 2랑 3이랑 어떤 게 안 되는 거지? 대각선은 안 얘가 두 개를 하려고 보니 얘네 둘이가 빠지고 얘가 그러면 색깔이 두 개 빠지니까 얘가 두 개다 할 수 있는데 대각선끼리는 이웃하진 않지. 이웃한다는 말은 선을 공유해야 되는데 얘는 선을 공유하진 않아. 얘네 둘이는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니까 같은 색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색이면 얘는 3이 돼버리잖아. 한 색깔만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떤 걸 고려해줘야 되냐면 요거 색깔 칠할 때 얘랑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즉 이거 앞에 있는 녀석의 선택이 뒤에 녀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 그거 알죠? 요새 뭐 그 나비 효과니 멀티버스니 뭐 이런 거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멀티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잖아.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내가 이 갈림길에서 이렇게 갔을 때 저렇게 갔을 때가 미래가 달라지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녀석이 같은 색을 선택하느냐 다른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뒤에 미래가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를 나눠야 돼요. 같은 색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색깔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경우를 선택할 게 없죠. 1이죠. 그리고 얘네 둘이 같으면 얘는 색을 한 개만 빼도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지. 되니 두 번째로 다른 색일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에서 그럼 얘는 얘랑 달라야 되는데 얘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겠지. 그리고 얘네 둘이 다르면 얘는 색을 두 개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도 두 가지. 그래서 48. 그래서 최종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경우에서는 얘네들을 더해서 84다 되겠니?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됐어요? 이게 요 비슷한 녀석이 어떤 녀석이 있냐면 이런 거. 이런 거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색깔 하나 채워놓고 나머지 색깔 채울 때 이거랑 똑같아지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영역을 추가할 수 있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추가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색깔 같은 색 다른 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 경우 나눠서 뒤에 거 계산을 해줘야 된다. 어떨 때 경우를 나누냐면 앞에 선택이 뒤에 선택에 영향을 줄 때, 오케이? 그럴 때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그 멀티버스 같은 것도 봐도 어떤 선택 같은 것들이 중요한 선택이면은 미래가 크게 바뀌지만 선택이 진짜 사소한 선택이면 별로 안 바뀌잖아. 그렇지 않니?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대학을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돼. 이런 선택은 크게 바뀌겠지, 갈림길이.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바지를 오른발부터 넣을지 왼발부터 넣을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우 나누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 때 앞에 선택이 뒤에 선택에 꼭 영향을 줄 때 경우를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문제 풀죠? 되게 쉽죠? 5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중복해서 사용하여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A 칠하자 5개죠. B 칠하자 4개죠. C 칠하자 3개죠. D 몇 개야? 3개지. E 몇 개야? 3개죠. 됐니?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다. 뒤에는 서술형이랑 1등급이니까 한번 알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열로 들어가 봅시다.
왜요? 산냥이네. 순냥. 산냥. 그럼 이번에 1등급 2개예요? 예? 1등급 2개예요? 아, 오늘요? 이번에요? 경우의 수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끝내면 하나 더 있겠지? 2개? 근데 저 심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잘하면 뭐? 잘 몰라서 잘하면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자세하게? 괜찮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힘들지. 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그 화면 연결이 안 되나요? 아이고. 아까 그 클리닉 그거 해보려고 했더니만 화면 연결이 안 되는구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주겠습니다. 받아서 해줄게. 자, 순열 합시다. 순열은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하냐면 머리를 써서 퀴즈를 푸는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열은 약간 사전 지식들은 사실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공식 뭐 한두 개 정도만 알면 돼. 사전 지식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머리 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띡 보였다. 그럼 뭔가 이제 꼭지점 바로 찾고 그래프 그리려면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손이 먼저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먼저 푸는 느낌이라면 얘들은 먼저 푸시면 대체로는 잘못 풀면 노가다로 흐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설계를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법이 제일 그래도 좀 효율적이겠다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좀 해야 돼.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서 들어가야 좀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계산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명이 있어요.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 너희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니?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해요? 유리 좋아해?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그 맛을 타는 거지. 그 맛은 무슨 맛인 거야? 자, 놀이기구를 탔는데 이게 열차야, 열차인데 이게 이제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이렇게 이제 탈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뭐야? 이거 왜 그랬어? 뭐지? 제가 마셔. 얘는 표정 있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뭐지? 왜 유리가 좋아하지? 네? 유리 좋아하는 느낌. 저 지금 안 탈려고 했었어요. 지금 웃고 있던데? 아니에요. 일단 껐다 켜봤어. 왜 갑자기 저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안 돼요. 네? 너의 이 수업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낭비할 수 없지.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너의 어떤 지식에 대한 갈증을 빨리 풀어줘야지. 지금 너무 답답하지 않니? 저기까지 해놓고 이제 멈춰놓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그지? 갈증이 날 거야. 왜 안 켜지는 거야? 안 켜진다. 진짜 맛이 안 나? 왜 안 켜지지? 맛이 안 건가? 오 마이 갓. 뺐다 꼽았죠. 뺐다가 다시 꼽아. 이거 켜봐. 갑자기 근데 저럴 이유가 없는데 왜? 뭐가 이유지? 왜 이래?
왜 저래? 오마가. 뭐가 되나? 켜지려고 하나 보다. 나 있어보자. 뭔가 보이긴 해. 오, 정신이 들었나 보다. 얘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자, 얘들아, 합시다. 얘가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정신을 다시 차려서 해보도록 하자. 한다. 자,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이거를 3명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리가 6자리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제일 뒷자리부터 한번 채워보는 거지. 제일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명. 그 다음은 한 명 여기 찼으니까 9명, 8명, 7명, 6명, 5명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10명 중에서 6명 뽑아서 줄 세우는 케이스를 10P6이라고 해요. 10P6은 그러면 정확히 이건 거지. 됐어요? 10명 중에서 6명 뽑아서 줄 세운다 하는 거의 경우의 수는 10부터 시작해서 6개를 쓰면 돼. 한 개씩 줄여가면서 19, 8, 7, 6, 5 이렇게.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파트를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케이스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에 케이스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정의를 해버리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걸 새로 정의를 하는데 n 곱하기 n-1 곱하기 통해서 1까지 가는 녀석을 n 팩토리얼로 정의를 해버렸어. 요거를 이제 새로운 팩토리얼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NPR이라고 하면 말이다. 이게 n부터 시작해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통해서 이게 n-r 더하기 1까지거든.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적으면 이렇게까지인데 여기까지 정해버리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놓고 나니 너무 더럽더라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새로 정한 이 기호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팩토리얼로 얘를 나타내보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원래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돼? 1까지 곱해야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로 쓰려면 1까지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1까지 곱하는 걸로 연결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이거 n-r 더하기 1 다음은 n-r이겠지. 그 다음 n-r-1을 보고 통통통해서 1까지 이걸 만들어주면 얘를 새로 만들어줬으니까 밑에도 뭐가 있어야 돼? 100일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녀석은 n부터 해서 1까지의 곱이 됐으니까 위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밑에는 n-1부터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이니까 n-r 팩토리얼이 돼서 NPR 공식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이게 이제 공식은 이런데 사실 공식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 공식을 많이 사용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뭘 써? 그냥 이거 써. 요거. 그래서 몇 P 몇이다 하면은 그냥 뭐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쓰는 거지. NPR이다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R개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공식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증명을 할 때 또는 NPR 공식 계산하는데 얘가 문자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n부터 r개 뭐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문자 같은 게 많아서 그럴 때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증명할 때 이럴 때만 사용하시고요. 그게 아닐 때는 대체로 그냥 이걸로 계산하시면 된다. 됐니?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정의되는 게 뭐냐면 0팩토리얼과 0팩토리얼이 1 되는 건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여기 R 자리에다가 n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npn이지. 그러면 얘는 0팩분의 n팩이지. 근데 npn이라는 말은 n명 중에 n명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n명 줄 세우는 거랑 같아서 npn 해버리면 n 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야.
n팩이 0팩분의 n팩인데 n팩이랑 n팩이 같으니까 얘 여기 밑에 있던 0팩은 1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0팩이 1이다. 그리고 np 0 하시면 1 되고요. 해고요. 요거 두 개도 기억을 해둡시다. np 0가 1이라는 건 n명 중에서 0명을 줄 세운다 하니까 0명을 줄 세우는 건 없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0명을 줄 세우는 건 아무도 줄을 세우지 않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도 하시면 이게 순열. 지나갑시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합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저 맞니? 1번 맞겠다. 2번 맞니? 맞겠다. 3번 맞니? 맞겠다. 4번 맞니? 아니겠네요. 4번 틀렸네요. 유리야. 보고 있냐? 눈을 감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 5번 맞니? 맞죠? 지금 모르면서 맞다고 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여기. 자, 이거 해봅시다. 입니다. ABC 3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5가지 메뉴 중에서 한 개씩 주문하려고 한다.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개죠? 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이제 하도 분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건가? 맞아요. 그래. 3명이 가서 분식집 저거 3개를 고르는 걸 많이 해봐서 바로 그냥 탁. 자, 정수의 자릿수 한번 해봅시다. 이건 별거 아니니까 바로 합시다. 6개의 숫자 0, 1,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수는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4개잖아요, 그죠? 앞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 5개. 그 다음 몇 개? 6개. 이거지. 왜냐면 다른 건 못 써. 4개의 숫자를 택하여야. 택하여이기 때문에 딴 숫자를 못 써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갑시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이웃하는 거 별거 아니죠. 브라질 한번 해보자. 브라질 6개의 문제를 나열해서 B, A, L이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런 거 어떻게 하죠? 하나를 생각해. 하나로 묶어. 그러면 남는 게 R, C, I인가? 이렇게 남죠. 그러면 전체 덩어리는 몇 개야? 4덩어리니까 4팩토리얼이고 안에 있는 지들끼리 줄 바꿀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 하시면 되죠.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여기 있네. 한번 보죠. 멕시코 MXO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입니다. 그러면 MXO고 그러면 남는 게 EIC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MXO를 먼저 쓰고 얘를 먼저 써?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칸을 이렇게 써놔. 칸을 써놔? 네네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칸을 3개를 써놔요. 그냥 3개를 써놔? 그래서 MXO를 먼저 쓴다고? 아니 그냥 칸 3개만 써놔요. 아 3개를 써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V표를 써요. V표를 쳐? 네. 예.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3팩 그리고 P3하면 돼요. 아하 그렇게 하겠다. 근데 왜 칸을 해? EIC를 먼저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칸으로 해? 이게 고급 방법이에요. 고급이에요? 네. 아하 유리는 알았어? 네? 고급 방법 혹시 알았어? 아니? 몰랐구만. 유리는 고급이 아니구나. 네. 자, 보통은 이웃하지 않는 게 있을 때는 그 상관없는 애들부터 먼저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EIC를 먼저 줄 세우고요.
그럼 이거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지. 이게 4개 중에서 이제 3개 끼워 넣는 거니까 4피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죠? 다음으로 갑시.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시간 활용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뜻이 어떻게든 쉬려고 하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녀석들 아주. 선생님 유튜버세요? 네. 제가 구독 눌러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네가 누른다고 해요. 구독자가 뭐 한 자릿수에서 아직 한 자릿수예요? 당연하지. 뭐라고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구독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번에 이원영 TV? T. 애초에 근데 내가 링크를 보내주잖아. 그럼 거기 나오지 않냐? 아 그래요? 근데 근데 링크로 들어가면 뭐라 해야 되지? 유튜브 버전이 다르다고 해요. 진짜? 네. 그러면 잘 안 보여? 아니, 오 좀 뭔가 그게 그래. 제가 유튜브 계정이 2개 있는데 2개 구독하면 한 2자릿수 돼요. 그래. 9명인가 보다. 9명인가 보다. 뭐 그게 뭔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 그게 뭐 한 10만 명, 20만 명 이래야 뭐 그게 있지. 그 썸네일부터 이거 완전 썸네일 이거 뭐예요? 썸네일이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띡 때문에 썸네일 뭐 선생님 진짜 랜덤으로 조회수가 정해지죠. 몇백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썸네일이면? 네, 안 돼요. 조회수 2인데요? 당연하죠. 그 공부하는 사람만 보니까. 2명 자, 합시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만 명이 되어도 먹고 살만 할까 말까 한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좀 유튜브 그걸로 먹고 살려면 한 3, 40만은 돼서 그래서 조회수가 꾸준히 그래도 한 10만 정도 영상 하나당 한 10만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먹고 살만한 것 같아. 근데 그 옛날에 막 그 유튜브 반짝해가지고 이제 채널 개설해서 막 조회수가 한 10만 명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일대로 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케이스도 많다. 선생님도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조회수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또 그렇다 하대. 그래서 뭐 그 한 자릿수 뭐 이런 거는 뭐 걱정 마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있으나 마나다 있으나 마나.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악플 달려요? 아니요, 악플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죠. 아 댓글요? 예. 근데 뭐 굳이 그런 거 달리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학생들만 보면 되거든. 학생들만 뭐라고 올려놓는 거라서 다른 사람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자. 이거요. 그대로 배열하는 거야. 그래. 별거 아니니까 패스합시다. 네? 내용 별거 아니니까 이거 문제나 풀자 문제. 보자. 수진은 SNS에 가입하면서 1, 2, 3, 4, 5, 6, 7의 7가지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5자리 비번을 만들려고 한다. 각자리의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번을 만드는 방법의 수는 입니다. 그럼 보시면 홀수가 4개고 짝수가 3개야. 그러면 이제 홀짝 홀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려면 홀짝 홀 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홀수 이 4개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 짝수 이 3개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 하시면 된다는 거지. 없죠? 저 아닌데. 아니야? 뭐가 아니야? 5개. 5자리네. 5자리 못 봤네요.
그럼 다시 홀짝 홀이네. 그러면 홀수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4P3. 짝수는 3개 중에서 2개 뽑아 써야 되죠. 그래서 3P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짝풀 짝은 안 되나요? 네. 그렇지. 아주 똑똑하구나. 짝쿨 짝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 짝쿨 차면 3P3 곱하기 요거는 4개 중에 2개 4P 됐나요? 그래서 뭐 없죠? 생각합시다.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순열 넓게서 조건이 있는 거는 조건마다 다 달라서 봐야겠다. 한번 봅시다. 양 끝에 자음이 오는 케이스. 자음이 지금 몇 개죠? 아이유 잘하네요. 예. 자음이 지금 4개죠.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몇 개냐면 네, 이렇게 있는데 요 양 끝에는 자음이 가야 돼. 여기 자음. 근데 자음이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양 끝에 올 거 2개 결정하는 거니까 4P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이 4개는 이 자음 2개 뽑아서 이렇게 딱 양 끝에 배치시켜 놓고 남는 거 4개 줄 세우면 되니까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심플하다. 다음으로 갑시다. 이보다 쉬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아주 쉽다. 자 이거 사전식 배열은 할 줄 알지? 너희 근데 사전을 안 봐가지고 사전식 배열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알긴 알아? 어? 알긴 알아? 그럼 저기잖아요. 가나다수. 예, 가나다 수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보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유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78번째 오는 수는 입니다. 자 보자. 작은 수부터니까 1부터 시작하는 놈이 있겠지. 이게 몇 개겠어? 4팩토리얼 개. 이게 24개야. 그럼 2부터 시작하는 놈도 4팩토리얼 개. 그래서 이게 24개야. 그럼 벌써 몇 개야? 48개죠. 3부터 시작하는 놈은 똑같이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개. 그래서 얘도 24개인데 이 24개를 해버리면 몇이야? 72. 여기까지도 괜찮네. 여기까지도 괜찮네. 그러면 이제 4부터 시작하는 놈 24개를 해버리면 이 78을 넘지.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하는 놈은 4로 시작하는 어떤 숫자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 4, 1로 시작하는 놈. 이게 몇 개야? 3팩토리얼이니까 6개야. 그러면 이게 벌써 딱 78이 딱 된단 말이야. 그러니? 그럼 이 숫자는 뭐겠어?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4의 5, 3이죠? 어떻게 알았지? 다 풀어주셨잖아요. 유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구만. 근데 생각보다 머리가 좋구만. 이건 칭찬인가? 칭찬이 아닌가? 칭찬인가? 전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짧아요? 뭐가요? 순위인데. 순열이요? 짧으면 좋은 거 아니야? 숙제가 적잖아. 아니 근데 1등급 메이커로 나오죠. 에이 그 유형 몇 개니? 9개요. 이게 다야? 네. 아, 뭐야? 자 이거 합시다. 자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 줄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이거 얘기 한번 합시다. 적어도 이야기.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여사건으로 푸는데 여사건으로 푼다는 게 뭐죠? 전체에서 아닌 거 뺀다는 소리야. 전체에서 아닌 거 뺀다는 소리야. 그럼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이제 전체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온다가 아닌 건 뭐죠? 적어도 안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게 아닌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모두 자음이다. 그렇지, 모두 자음인 케이스야. 그래서 전체에서 모두 자음인 케이스를 빼주면 되는 거지. 모두 자음이려면 양쪽 끝이 지금 자음이 3개죠. 3개 중에서 자음 2개를 배치시켜야 되니까 3D2에 나머지 3개의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모두 자음인 케이스를 빼주면 적어도 안쪽 끝은 모음이겠지. 되겠네요. 끝. 하시면 이제 뭐 소수령이랑 1등급이랑 기타 등등이 나오겠네요. 가만히 있자. 시간이 좀 뜨잖아. 조합이 날까? 네?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조합이 날까? 너무 어려워요. 모르는 거야. 시간이 좀 떠서 가만히 있자. 뭔가 할 게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